네, 이제 오늘은 조선 섹터 내 여러 기자재 파트 중에서 이제 한국화본 그리고 이제 동성 화인텍이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본행제 파트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에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뭐 각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해자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화본이나 동성 화인텍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내 조선사들이 LNG 선박을 수주를 할 때마다 매출 계산을 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LNG 운반선이 꼭 마스터 카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LNG 운반선은 이 암벽을 너무 오래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이 사진에 나오는 도크 안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배가 물에 뜰 정도로만 도크에서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암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완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암벽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박을 이제 해안에 접안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도크에서 진수한 선박을 이제 암벽에다가 이렇게 접안시킨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골리앗 크레인 같은 걸로 뭐 대형 블록도 이동하고 탑재하는 곳을 이제 암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부두 옆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LNG 선박은 이 암벽이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 LNG 선박만 수주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까요? 이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거제 조선소를 기준으로 이제 육상의 도크 3개, 이제 바다의 도크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총 8개 도크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도크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암벽에 정박을 시켜서 나머지를 완성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암벽의 길이가 7.9km, 그러니까 8km라서 이제 이거를 다닥다닥 붙였을 때 최대 24척의 선박을 동시에 이제 이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암벽에 붙여서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 보면은 이제 LNG 선박이 뭐 발주부터 건조까지 약 39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만, 뭐 설계나 계약 그리고 이제 도크에서 작업하는 걸 빼고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배들은 이제 암벽에서 한 척당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암벽에 붙여놓으면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이에 반해 LNG 운반선은 길게는 이제 10달까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벽에서는 뭐 의장, 그러니까 도장 같은 이런 이제 마무리 작업들만 하는데, 이제 그런데도 LNG 운반선은 그 기간이 이제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LNG 운반선은 왜 이렇게 작업 기간이 긴 걸까요? 이제 왜냐하면 이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이제 압축한 LNG를 이제 보관하는 탱커 안쪽에 이제 본행제 같은 걸 붙이는데, 이제 이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식당으로 치면 이제 LNG 선박은 이 테이블당 매출 단가는 올려줄지언정 그러니까 식당 회전율을 높여주는 손님들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뭐 8km 정도의 암벽이면 이 일반 선박은 연간 100척 이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LNG 운반선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땐 한 30척 정도밖에 못 만드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척당 비싼 LNG 운반선 건조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회전율이 약간 아쉬운 선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같은 선종을 반복해서 만드는 게 이 조선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LNG 선박 수주가 이제 많이 되고 있어서 좋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이제 빨리빨리 매출 인식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LNG 추진선이 이 한국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LNG 추진선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름 연료가 아니라 이제 LNG로 가는 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이 LNG 추진선이 발주되는 이유를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선박들은 그 가격이 싼 벙커 CU를 이제 연료로 사용해서 이제 운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벙커 CU는 유황이 함유된 이 매연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제 IMO는 이제 매연을 7분의 1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선주들은 이제 저유 황유를 쓰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 연료의 단점은 이 벙커 CU보다 1.4배 정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 대신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이 매연을 정화시키는 스크러버를 달아서 운항을 했는데, 하지만 이 스크러버의 문제는
배값의 이제 3% 정도에 달하는 이 비싼 장비라는 것도 있지만 이 스크러버를 설치했음에도 이 입항을 거부하는 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스크러버의 작동 원리를 이제 보시면 이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염된 바닷물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이제 매 한 가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스크러버로 운항하는 배 입항을 금지시켰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항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선사들은 이 기름과 LNG를 같이 쓰는 이 이중 연료 추진 방식의 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이 벙커 CU로 매연을 내뿜고 달리다가 이제 항구에 가까워지면 이제 LNG로 연료를 바꿔서 입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바로 이제 LNG로만 운항하는 LNG 추진선인 것이죠. 사실 이제 그동안 선사들은 이 LNG 추진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비싸서 머물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선사인 이 쉘이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엑슨모빌 같은 선사들도 이제 LNG 추진선 발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LNG 추진선이랑 이 안벽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LNG 추진선이 국내 조선사한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안벽 작업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NG 추진선 5척을 건조할 때, 일반적으로 5척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본행제 양을 보면 이 LNG 운반선 한 척에 들어가는 이 화물창 본행제의 분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배를 건조할 때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이제 본행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그동안은 이제 LNG 운반선만 수주를 할 때 이제 그때만 본행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이제 LNG 추진선이라는 곳에서도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작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은 이제 LNG 추진선 그 수주도 꽤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이건 이제 예상치이긴 하지만 별일 없다면 발주되는 물량의 절반을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도 이제 LNG 운반선에 비해서 이제 훨씬 많죠. 현재 국내에서 LNG 운반선과 또 LNG 추진선의 화물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본행제 생산 기업은 이제 크게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카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의 본행제를 납품하는 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수주하고 있는 이 LNG 선박들에도 본행제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장난 조선소, 또 다롄 조선소가 이제 LNG 선박을 수주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본행제를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 본행제 역시도 이 프랑스의 GTT의 이제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기준치 미달로 인해서 통과를 못한다면 이제 본행제는 다른 데서 이제 사와서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카본의 계열사 중에는 이 한국글로벌솔루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한국글로벌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중고 선박 연료 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이제 하는 일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연료 탱크, 연료 공급에 필요한 이제 각종 장비들과 이제 이를 설치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레디 방식으로 건조된 선박들의 엔진을 바꿀 때에도 이때 이제 단순히 엔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부품들도 이제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 역시 조만간 커진다고 했을 땐 이제 계열사를 통한 매출도 더해진다면 이제 한국카본이 동성화인텍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서 이제 본행제 파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